네, 오늘은 그 4월 제 마지막 주죠. 4월의 벌 관리를 이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유미일기 준비를 위해서 음, 격앙판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것은 우리 저희 실습장에 있는 그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실습장인데 대략 해발 300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되게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해의 그 중요한 이벤트들을 메모를 해놓은 것들인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벚꽃 개화가 좀 일렀고 벚꽃 만개도 상당히 빨리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양봉의 일정이 음, 상당히 땡겨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주도의 경우 올해는 태풍의 진배 없는 그 큰 바람들이 이제 4월 초에도 불고 중순 또 4월 말에도 분 데다가 날씨까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주도에서의 그 중요한 그 밀원인 떼죽이나 혹은 감귤꽃이 예전보다 좀 이를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5월 한 10일 전후에서 에, 꽃이 필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 이것은 제 기상청의 자료인데 올 4월 달에 그 온도, 최고와 최저 온도의 그 예측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4월 말까지 가도 대체적인 기온이 한때 이렇게 따뜻해서 여름이 좀 빨리 오지 않겠나 기대를 했었는데 또 4월 말까지도 20도,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지 않는 비교적 이제 예년보다도 오히려 좀 추운 이런 기후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벌들이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이 벌들이 그 상당히 그 불리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따뜻한 봄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벌들도 그에 맞춰서 이제 생육 활동을 시작하다가 다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예측 못하는 그 날씨 기상 조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벌들도 굉장히 그 좀 뭐랄까요? 생육 상태에 아주 혼란이 일어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지어 엊그제는 이제 저도 이제 겨울 양복을 다시 꺼내 입었으니까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측해서 음, 그 양봉 경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5월이 되면 아마 예전과 그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날씨 그 기상 상태가 유지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채밀 계획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예년에 보면은 그 밀감꿀이 들어오는 시기 또 떼죽나무에서 떼죽꿀이 들어오는 시기 떼죽꿀은 조금 일감 만개에 비해서 한 뭐 며칠 정도 늦기는 합니다만 대개 이제 5월 10 중순 10일서 14일 정도. 지금 우리 양봉장에 있는 실습장에는 5월 14일을 이제 D-Day로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시기가 되기 3주 전에 격앙판을 쳐서 채미를 할 수 있는 격앙 쪽에 있는 부분들에 그 유층 혹은 그 봉층장들을 놔둬서
얘들이 다 이제 태어나서 비어있는 소비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5월 14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한 21일 전이라고 한다면 뭐 4월 23일 정도, 뭐 20일 그때쯤 이제 경합판을 치는 걸로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을 잡아야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때에 이때에 태어나게 된다면은 그보다 또 3주 전에 이제 산란이 돼야 4월 23일, 5월 14일까지는 음, 완전 이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충 단계에서 3주, 또 내역범 단계에서 3주 해가지고 실제로 4월 2일서 4월 23일 사이에 그 산란된 녀석들이 음, 본격적인 채미를 하러 나갈 수 있다. 이런 그 일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아, 교광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정리 채미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희생군 배치라든가 이런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식들을 또 잘 적용하면은 꿀을 좀 많이 딸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 5월 14일 날, 예, 제주도의 경우입니다. 대략 한 14일 날, 물론 더 제주도 그 지금 실습장이 있는 300m, 해발 300m 아래쪽에 있는 더 따뜻한 곳에서는 일정이 더 당겨질 거예요. 아마 5월 한 10일 안쪽으로. 그래서 결국 대개는 한 2주 정도는 이제 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개화하면은. 그래서 5월 28일, 그러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에 본격적인 채미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채밀 계획의 근거를 보면은 어, 비록 2015년도의 데이터이긴 한데요. 2015년도 5월 1일서부터 7월 1일까지 볼통의 무게 변화를 그 체크한 이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어, 먹고도 벌들이 꿀을 먹고 또 남을 정도로 이제 그 유밀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이 그래프로 치면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한 8일쯤 됩니다. 8일쯤부터 조금씩 아, 미세하게나마 그 벌통의 무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은 8, 9, 10, 11, 12, 1호부터 그러니까 벌통 무게가 감소가 끝나고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한 일주일째 되는 날로부터는 에, 아주 대유밀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육지로 치면은 음, 그 육지에서는 그 아카시아 꿀이 이제 주 우리나라의 이게 주된 밀원이죠. 폭밀기라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 제주도에도 마찬가지로 떼죽나무와 감귤나무의 꿀이 들어오는 시기가 5월 8일 한 10일서부터 시작해서 대략 하면 10일 조금 이후부터는 어 이제 우리 같이 그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뭐 2kg, 3kg씩 쭉쭉쭉 들어오다가 대략 5월 한 24일, 5월 거의 말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증가를 안 하는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무게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그간에 있던 그 사양에 의한 꿀장들, 먹이장들 다 빼버리고 빈 소비를 5월 16일 날 집어넣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깝긴 하지만 시기를 놓쳤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이제 그 꿀을 채비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꿀이 좀 더 들어오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오히려 들어오는 것보다도 소모되는 게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 꺼내서 채미를 하고 어 이때에 그 꺼내서 보관했던 그 먹이장을 이제 다시 꽂았다. 이제 이렇게 이러한 작업들이 이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시기쯤에 그 무게 변화를 봤는데 대개 이제 5월 한 8일, 10일쯤에는 이제 대유밀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어, 이 제주도의 상황을 본다면은 어,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을 딱딱 연결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보면은 겨우 내내 이제 먹던 그 사료 그 얘들이 모아뒀던 꿀을 먹고 소모하다가 증가 그 감소 전체적인 체중이 그 중량이 감소가 이제 멈추는 시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아마도 들어오는 유밀되는 그 꿀하고 소모되는 식량하고 무게가 비슷하다가 이제 이것을 쭉 한 일주일 정도 보면 충분하겠죠. 뭐 일주일 정도 여기서 에, 미세한 증가를 하다가 이제 풍밀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원래 이 자료를 제가 만든 것은 이제 농림기획센터에서 받은 이제 연구비로 그, 그 IoT 기법을 이용한 양봉 관련된 연구에서 이제 얻어낸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증가한 부분에서 정리채미를 하든 일반적인 정리채미를 하죠. 보통 양봉가들은 정리채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증가가 무게 증가가 뭐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본체미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만큼의 그 순수한 꼬꾸를 우리가 체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꿀이 좀 들어오는구나 하고 느낄 때쯤은 이렇게 상당한 홍밀기가 하루 이틀은 지난 다음에 양봉을 수십 년 한 그 분들도 대개는 뭐 이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들어오나? 저도 이때 이제 그만 여기서 이 시기에서 시작해서 이 시기까지의 그 분획을 채미를 했죠. 그러면 이게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비교해 볼 때 이런 그 정밀한 무게를 모니터링을 해서 채미를 하게 되면 이 순수한 꿀의 생산량이 거의 1.5배는 더 얻어낼 수 있지 않나. 이제 뭐 제가 연구한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주도의 경우입니다. 그 대유밀기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그 야생화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는 그래서 조금씩 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도표를 보면은 이 보온군이 필요로 한 꿀의 양이 이 정도 되는데 시기별로
보통 이제 5월 중순서부터 7월 중순까지 이제 많은 양의 꿀이 들어와서 이때 이제 우리가 어, 벌로부터 뺏어 먹는 거죠. 이러한 패턴은 사실 제주도에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7월 중순서 9월 중순까지는 이제 무밀기 우밀김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특성이 그런가요? 무밀김에도 불구하고 야생화꿀, 야생화꿀이 이제 조금씩은 더 들어온다. 그런 거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요 시기를 요 X축을 딱 맞춘 거죠. 물론 여기에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것은 월동을 위해서 이제 월동 사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얘네들 월동 사양꿀이 쌓이게 돼서 이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채밀계획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면은 대개 우리가 알기로 유춘기 3주, 내역봉 3주, 외역봉 3주 이런 일벌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4일 날, 3월 4일 그 주에 산란을 했다 그러면은 그 벌로서 부화하는데 3주, 그러니까 3월 4일, 그다음에 3월 25일, 그다음에 내역봉으로 3주, 그다음에 밖에 있는 이제 꿀을 따오는 이제 외역봉으로서 3주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3월 4일 날 산란되면은 고주에 산란되면 이제 얘들이 벌동 내에서 이러한 분포를 보이면서 음, 생존했다가 생존을 하겠죠. 그럼 3월 11일 요주에 3월 11일 2주에 그러니까 3월 둘째 주에 태어난 산란이 된 놈들은 아, 주 유밀기가 되는 이제 5월 13일 이후에 아쉽지만 이제 주 유밀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음, 외역봉으로서 생애를 마감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3월 18일 날 산란이 된 녀석들이 그 유밀기가 시작됐을 때 한 음, 일주일 정도는 이제 그 외부에 나가서 채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채밀이라기보다도 꿀 유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 주에 그 3월 25일에 난 녀석들, 그다음에 4월 1일 날 호주에 난 애들이 가장 이상적이죠. 걔네들이 외봉이 되는 순간에 주유밀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5월 13일서 뭐 5월 말까지의 기간 중에 이 벌통 내에 그 구- 꿀벌의 구성을 보면은 외역봉이 하나, 둘, 그러니까 요때 외역봉의 숫자가 많은 이 시점에 녀석들이 이제 구성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벌들이 연령별로, 일령별로 쫙 있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서 유미를 해올 수 있는 그 꿀을 가져올 수 있는 녀석들은 이런 녀석들이죠. 그럼 나머지 얘들은 뭐냐? 얘들도 물론 앞으로 또 외국봉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놈들은 이제 우선 먹는 게 더 많은 거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먹는 소비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에, 요 기간 중에 외역봉은 상당히 많으면서도 내역봉이나 혹은 유충 단계 벌이 조금 적으면은 꿀벌이 좀 소모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양봉을 운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키우면은 요 기간 동안에 사실은